영문 이력서 작성할 때 챗GPT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 만들면 되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답은 아닙니다. 그런 것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에 대한 내용이 잘못 들어가면 잘못된 레주메 혹은 남의 레주메가 작성됩니다. 그러니 제발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더라도 레주메 작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작성법을 알고서 시작해주세요. 이걸 모르면 서류 전형에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운 좋게 합격을 해도 첫 면접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웨비나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강의인데요.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공개합니다. 영상 끝에 학생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 고급 정보들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는 주목받는 레주메 전략, 그리고 잘 쓴 이력서, 그렇지 않은 이력서, 그리고 인상과 담당자가 좋아하는 레주메, 왼쪽에 있는 이력서,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림처럼 한번 보시고 어떤 이력서가 더 나은가요? 여러분들 레주메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주목받는 레주메 전략 첫 번째는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제 템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흔히 하는 실수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리어 코치 레이첼 백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저는 현재 글로벌 커리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닉네임 해외 취업의 여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도 일을 했고요. 호주, 미국, 캐나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대기업, 공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바이어, 그리고 프로젝트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해외 취업 4번, 외국계 기업 1번, 해외 인턴십 1번. 그래서 글로벌 커리어를 다 합치니까 총 6번의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에 해외 취업 레이첼 백 혹은 구글에 레이첼 백 해외 취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많은 이제 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네이버 창에 검색 메인으로 올라간 적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영문 이력서를 가르쳐 드립니다 하고 짜잔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10년 넘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 6년 넘게 그 학생분들을 코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가르쳐 드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목적으로 가시고 오셨나요? 신입직으로 오셨는지, 혹은 신입직으로 이제 구직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경력직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입직, 경력직, 전문직, 기술직 다양할 수도 있고, 혹은 레주메를 처음 쓰려니까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듣게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인터뷰 제의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관심을 좀 받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 그리고 혼자서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다. 혹은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어떤 지금 상황이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꺼주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레주메는 누군가 이렇게 대필해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은 어떤 제 워크숍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어떤 포맷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하나의 레주메를 잘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은 네, 하나의 레주메를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군데
그대로 복사해서 베껴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은 나는 온라인 강의, 유료 온라인 강의 제안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꺼주세요. 왜냐면 제가 오늘 워크숍을 하면서 중간에 조금씩 제 강의에 대한 소개가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분들의 사례를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영상을 지금 그 화면을 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계신 분들이고요. 그러면 워크숍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리고 1대1 코칭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합격하는 이력서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따로 있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영어를 잘한다, 영어 네이티브다 라고 해서 영문 이력서를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어 유창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문 이력서를 모든 분들이 잘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한국어를 잘한다고 유창하게 한다고 해도 국문 이력서를 잘 쓰는 거랑은 또 다른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문 이력서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합격하는 이력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요, 스킬이에요. 배우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이고 전략이고 노하우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합격의 추월차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제가 영문 이력서, 1대1 영문 이력서, 1대1 영어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런 후기들은 제 카페나 제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강의도 제 홈페이지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하신 곳을 모두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회사,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독일, 일본, 영국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회사도 있고요. 로컬 회사도 있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 대기업, 공기업까지 다 취업을 하셨고요. 로컬 기업, 중소기업, 중기업 다 큰 기업만 가신 건 아니에요. 로컬 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로컬 기업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보물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초년생이다, 뭐 신입생이다, 경력, 전문, 기술 상관없어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원하는 것을 꼭 이루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분 같은 경우는 너무 막막했는데 이제 꿈과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정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도 해외 취업을 하신 분인데 싱가포르로 가셨어요. HR 분이신데 이분 영상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무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캐나다 호텔로 가셨는데 남들은 다 안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은 좋은 호텔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쌤이 가르쳐주신 이력서랑 모티베이션 정말 공들여 썼거든요. 정말 인비 계속 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행복한 바쁨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면접에 떨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영어 면접 볼 때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 네,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세요. 혹은 이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접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면접에 떨어진 경험이 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나는 제 레주메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연락까지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네. 면접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 한솔님 말씀하셨고, 네. 아직 경험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경험이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첫인상. 우리 첫인상 하면 언제를 기억하나요? 언제가 첫인상을 받는 때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첫인상 하면 얼굴을 보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면접 볼 때. 네. 그런데 그 첫인상은요, 사실 면접 보기 전이에요. 레주메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처음으로 갖습니다. 되게 생소하죠? 네. 근데 정말 그래요. 레주메를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네. 이 사람 되게,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반대의 사람도 있고요. 혹은 그 중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레주메를 봤는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인상을 좋게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면접까지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물론 레주메에서 좋은 인상을 줬는데 그거를 면접까지 끌고 가지 못하면 그건 면접 준비에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1차 면접에 계속 떨어진다. 1차 면접에 떨어지거나 혹은 1차는 어떻게 붙는데 2, 3차에서 꼭 떨어진다. 전화 스크리닝 면접에서 붙는데 그 다음에 떨어진다. 이러면요, 레주메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정도 1차 면접까지는 붙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못 넘는 거거든요. 레주메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서 그 빛나는 레주메가 되지 않으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인상은 어디서 시작된다? 레주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레주메를 만들면 보통만큼만 합격하는 거예요. 혹은 떨어지거나. 근데 빛나는 레주메를 만들면 내 자신이 빛나는 지원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메모하실 때도 빨리빨리 하시거나 아니면 캡처하시거나 그런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거는 주목받는 레주메 전략, 그리고 잘 쓴 이력서, 그렇지 않은 이력서, 그리고 인사과 담당자가 좋아하는 레주메, 그 다음에 작성 팁,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들, 너무 자주 하는 실수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리고 합격하는 추월 차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된 레주메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채용 공고에 나온 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네. 채용 공고에서 이런 사람을 원합니다 하니까 그런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혹은 구글에 나온 대로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레주메 이렇게 검색하시면 샘플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베껴 쓰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베껴 쓸 때 베껴 쓰더라도 베껴 쓰는 게 아니고 참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샘플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장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참조할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뭐 HR 분야다. 그러면 뭐 HR 레주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마케팅 레주메다 그러면 마케팅 레주메 혹은 레주메 마케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샘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글들을 읽었을 때 똑같이 따라 쓰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좋은 것들은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좋은 문장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이 안 되게 되는 경우라면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글에 있다고 해서 모든 표현들이 좋은 표현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옥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려낼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베껴 썼을 때 안 좋은 샘플을, 안 좋은 예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구글은 참조를 하시는 걸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경험이나 업무 내용들을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핵심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또 비주얼하게 이력서를 치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지자친 건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샘플은 제가 보통은 스탠다드로 쓰이는 샘플들이 있거든요. 아주
아주 그렇게 팬시하지 않은 보통의 것인데, 그런데 뭐 디자인을 넣는 분들도 있고 색을 아주 많이 넣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디자인 쪽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거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만한 이런 특별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탠다드형 레주메 양식을 따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이는 거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의 예가 있는데, 제인의 이력서가 있고, 네, 왼쪽에 있는 이력서,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림처럼 한번 보시고, 어떤 이력서가 더 나은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나은가요? 첫 번째 거가 나은가요? 두 번째 거가 나은가요? 네. 그림처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 쉽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사과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레주메를 더 읽고 싶은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저는 제인이요라고 말씀하셨고, 왼쪽이라고 하셨고, 네, 첫 번째 이력서가 눈에 잘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비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정말 비슷하거든요. 왼쪽이 그냥 왠지 더 읽고 싶어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왼쪽이 더 그럴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 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언제 다 읽어?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거를 언제 다 읽지? 이런 마음이 벌써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1번처럼 하다 보면은 페이지가 모자랄 수가 있는데, 레주메는 한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영문 이력서 작성 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수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고, 영상은 레주메 팁 그리고 영어 면접 팁이라는 비디오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참조를 하시고, 어쨌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백이 조금씩 있는 것이 읽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들은 하나의 이력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력서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덜 부담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 다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공백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번, 왼쪽에 있는 게 1번, 오른쪽에 있는 게 2번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두 번째 거는, 안 좋은 이그젠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백 때문에. 앞에서는 공백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공백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페이지 같은 양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단어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배치를 하냐,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페이지처럼 보일 수가 있고 적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예가 안 좋은 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레주메가 부족해 보이거나 이 사람이 뭐 경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 뭐 한 페이지 반, 한 페이지 조금 넘는 거, 이런 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특히 커버레터, 오늘은 커버레터는 다루지 않는데 커버레터도 마찬가지예요. 한 페이지처럼 보이게 그 정렬을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는 절대 넘으면 안 돼요.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잘 쓴 레주메는 어떤 것입니까? 네, sell yourself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역량, 능력, 실력,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한테 contribution,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잘 쓴 이력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사람이 이 사람 인터뷰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쓴 이력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고 올바르게 sell yourself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레주메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뭐냐? ATS, Automatic Tracking System이라고 말하거든요. ATS라고 줄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필터링하는 그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키워드들을 넣고 거기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사과 담당자가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보기 전에 컴퓨터가 보고서 거기서 한 70% 정도는 떨어뜨립니다. 30% 정도만 이제 가지고 직접 인사과 담당자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키워드들을 보면서 나의 포지션을 나의 포지션이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레주메를 쓸 때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주메를 만들어도 연락이 없거나 적다? 바로 ATS 시스템에서 이거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경력직 분이셨는데,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이분이 그 일을 다 해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서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내가 하는 표현과 그들이 쓰는 표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먼저 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 합격률이 매우 낮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한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예쁜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후기 남겨주신 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직이셨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바로 글로벌 기업으로 가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네, 제가 목표하는 직종은 포트폴리오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도 제출하지 않고 레주메와 커버레터 받는 그대로 보냈는데 인터뷰 연락을 받았어요. 그냥 지원만이라도 해보자 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던 차에 난데없이 인터뷰를 보전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첼 선생님과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은 저처럼 얼타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인터뷰 준비하시길 바래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 레주메를 쓰고 바로 지원하시지 마시고요. 영어 면접까지 준비가 완료된 후에 그 후에 지원을 시작하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 떨어지면 그 회사에 다시 붙기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게 레주메에 서류에 합격을 했다면 최종 면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레주메를 잘 쓴다고 하시더라도 면접 준비까지 하신 다음에 지원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네,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바뀌었다고, 한국 경력 한 2년, 3년 정도를 가지고 호주로 가신 분이거든요. 취업을 하신 다음에 후기를 남겨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에서 한 번에 글로벌 기업에서 면접 연락이 와서 깜짝 놀라셨다고 또 후기를 유튜브에 남겨주셨고요. 아마존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 사연도 참 깁니다. 네, 이분 이야기도 최종 이제 아마존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를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탈바꿈되었어요. 호주 엔지니어 쪽으로 가신 분이고, 캐나다 어드민 비서직 쪽으로 가신 분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를 이력서 및 면접 코칭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또 회사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호주 쪽에서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두 번 저한테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호주 쪽도 되시고 나중에 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또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전에 호주에서도 생각했었는데 이 과정을 들으면 이력서를 작성하고 서류 통과하는 것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전에 썼던 이력서는 이 이력서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영문 이력서와 영어 커버레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에 있는 구직자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는 영문 이력서랑 영문 커버레터잖아요.
그리고 이 노하우들을 그 영문 이력서 그 온라인 강의에 다 드렸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모든 노하우들을 그 강의로 남겨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면요, 그거를 배우시고 나면 외국의 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 기업까지도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이력서, 잘 쓴 이력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주목받는 레주메 전략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좋은 채용 공고 고르기입니다. 네. 좋은 채용 공고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채용 공고를 보면서 왜 이 포지션에 사람이 필요한지, 왜 이 포지션에 지금 사람을 뽑고 있지? 이 기준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용 공고 예를 보여드리면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를 보았을 때 내용이 되게 적고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샘플인데요. 제가 직접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저랑 한번 볼게요. 그림처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제목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지원 자격이 없이 제가 파란색 줄쳐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관심이 있으면 레주메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한지,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좋지 않은 예예요. 네, 두 번째에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읽어보셨으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설명이 살짝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지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 부분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이메일 주소를 주고, 레주메를 보내라, 레퍼런스랑 함께, 이렇게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그러면, 이게 신입직 포지션인지, 경력직 포지션인지,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예예요. 그럼 좋은 예는 어떤 거냐면 되게 구체적이고요.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되게 구체적이고 업무 내용이 자세하게 있고 그다음에 지원 자격이 자세하게 있고 선호하는 인재사항이 자세하게 있는 겁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크게 그림처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볼트째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처음 패러그래프하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이제 회사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job description 해서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ualification, 네,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죠. 그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좋은 채용 공고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회사 소개, 두 번째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 자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좋은 채용 공고를 고르세요. 그거를 바탕으로 또 나의 이력서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채용 공고를 고르시고 내가 찾는 회사, 포지션이 어떤 게 있지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검색을 하셔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어떤 업체 이름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리고 대신 해외 취업 웹사이트는 제가 제 홈페이지에 놨거든요. 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웹사이트 주소는 rachelbeck.com이고요. 주목받는 레주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지 보시는 거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아까 채용 공고를 말씀드렸죠?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ATS 시스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이 포지션이지? 왜 어떤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 면접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레주메랑 면접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잡설치 할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스크리닝 되는 ATS 시스템 말씀드렸죠. 거기 있을 때도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한 그런 스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이 나중에 나오는데, 테크니컬 스킬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레주메 네 번째 전략. 네. 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대신 써주고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왜냐면 내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써주기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 면접 봤을 때 아무리 멋져도 그거를 내가 면접 봤을 때 잘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토리가 바탕이 돼서 그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targeted 이건 뭐냐면 지원하는 회사 를 타겟으로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막 여기저기 막 100군데, 200군데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줄여서 그다음에 확률이 높은 곳을 뽑아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리는데 서머리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가장 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내용을 서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업무, 그런 것들이 가장 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하고 가장 비슷한 것들이 가장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지션과 연결된 일이다.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레주메 구성을 볼게요. 지금 제가 뭐 명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은 사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템플릿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순서대로 순서를 좀 바꾸실 수도 있고요. 블랙 포인트로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템플릿을 활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주메 구성에 대해서는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락처 쓸 때, 연락처 쓸 때 이제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나오는데, 일단 이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름을 쓸 때 영문 이름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한글 이름을 한글 이름을 쓰는데, 어떻게, 그 표기를 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 부분은 간단히 써도 되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풀 네임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풀 네임이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레이첼 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뒤에 다른 뭐 숫자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난처럼 이렇게 한국 분들은 이름이 안 들어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의 기업이나 해외 취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꼭 그 풀네임이 들어가는 걸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고, 링크드인, 이제 요즘은 링크드인 그 주소를, 넣거나, 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링크드인이 내가 계정이 있긴 있는데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분들 넣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런 링크드인
관련된 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팁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네, objective. 레주메 가장 상단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빨간색 줄친 것만 봐볼게요. 경력, 스킬, 교육, 분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레주메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저 경력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제 속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혹시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이해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들을 생각해 놓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다고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력 부분이 들어가고요. 경력 부분은 한국 공문 이력서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이름이나 부서, 도시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회사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지 않아요. 반줄이나 한 줄 정도 짧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들은 현재에서 과거 거 순서대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자주 실수하시는 건데 동사를 과거형으로 시작해야 돼요. 영문 이력 쓰실 때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한 내용을 할 때는 작은 스토리처럼 느껴지게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취랑 성과, 이렇게,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내가 특별하게 잘한 것들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성취, 성과 부분도 또 제 유튜브에 팁을 남겼거든요. 그것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전공, 졸업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학점을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학점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일단 외국계 기업하고 해외 취업을 기준으로 하면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 넣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분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넣지를 않아요. 좀 이상합니다, 넣으면. 그런데 대신 점수가 무척 좋거나 혹은 신입직이거나 이런 경우는 넣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많고 졸업한 지도 오래됐다. 그럼 굳이 점수를 넣지를 않아요.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을 표시할 때는요, 나라마다 이게 그 학점을 표시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장학금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으면 꼭 넣어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부분들 들어가고요. 기타 내용들, 뭐, 봉사활동, 교회활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이 부족하면 뺄 수가 있어요. 자격증이나 상, 취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부족하면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제 템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흔히 하는 실수들 중요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커버레터랑 레주메는 같은 양식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커버레터는 예를 들어 글씨체를 A 형식으로 썼는데 레주메는 다른 형식으로 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포맷, 같은 자간, 같은 글씨체, 그게 기준입니다. 같은 세트거든요. 오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블랙 포인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하잖아요. 마침표를 찍잖아요. 근데 영문 이력서에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블랙 포인트가 있을 경우에요. 그리고 줄임말이나 약자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가로를 넣고 풀어서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마다 회사마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숫자 쓸 때 어떤 성과나 성취를 나타내는데 수치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숫자를 써야 된다. 근데 숫자를 쓸 때 10 미만인 경우는요, 1, 2 이렇게 스펠링으로 쓰는 거죠. 근데 10 이상 같은 경우는 숫자로 씁니다. 그리고 더 큰 숫자는 뭐 1K, 1000가 되겠죠. 뭐 1 million을 줄여서 1M, 1B, billio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날짜 표기 방법도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
그 홈페이지를 가시면요. 레츠백닷컴에 가시면 비디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태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이력서 팁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태그를 누르시면 관련된 영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여러분들 잘 쓰셔야지 면접도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력서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준비가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요. 큰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 자체도 멋지게 써야 되지만 그게 잘 만들어졌으면 나중에 면접까지도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강조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합격할 준비 되셨나요? 네. expectation. 배운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써봐야지 이렇게 이제 기대치가 있죠. 그런데 막상 내가 직접 해보다 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보이시는 화면은 쿠키거든요. 이거를 보고 쿠키 내가 맛있게 예쁘게 만들어야지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분명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고 배웠는데 리얼리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은 이것도 이제 앞에 건 쿠키고 이거는 케이크인데 expectation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레주메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배웠지만 실제적으로 했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문 이력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합격의 추월차선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공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포장기를 달릴 것인가,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릴 것인가, 혹은 내가 추월차선을 타고 빠르게 합격으로 갈 것인가. 네. 이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는 추월차선을 타는 방법은요, 일단 단계별, 그리고 효과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합격률이 높은 채용 공고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거의 입문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채용 공고를 볼 때 매직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중요해 보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매직 키워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합격하는 추월차선은 5단계의 실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런 그 실전 연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엑기스만 모아놓은 레주메 작성 템플릿을 또 드립니다. 제가 제 홈페이지에서 작성 템플릿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유료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엑기스만 모아놓은 레주메 그 작성 템플릿인데 거기 안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어떻게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지,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런 인스트럭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정말 수년간 제자들의 글로벌 기업의 합격으로 이끈 바로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작성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 추월차선 프로그램을 타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하나씩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강의와 합격의 추월차선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오늘 배우는 건요, 정말 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 베이비 정도예요, 베이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취업을 하는데 베이비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티네이저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다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격의 추월차선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배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정말 거의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캐나다로 취업하신 분인데 캐나다가 아닌 곳에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되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커버레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의 스토리도 참 재미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 경력이 많은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막 경력이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조금 하나의 경력처럼 모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경력화를 했었습니다. 경력은 있지만 이걸 또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 떨어지시다가 결국 이제 미국 NGO로 가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찍었을 때 5군데 합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류 합격을.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더 많은 곳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캐나다로 가셨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문 이력서 코칭 받고 예전에 내가 했던 짓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온라인 강의 때 그런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노하우들을 들으면 진짜 내가 이거를 모르고 레주메를 쓰려고 했다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맞춤형 숏컷으로 배웠다. 네, 그런 숏컷. 다시 말해서 추월 차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100%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거다.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3개월 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3개월 후. 네, 합격했다 이런 모습일지 혹은 여전히 구직 중이고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이런 모습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합격의 추월 차선을 타고 취업까지 빠르게 도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네,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제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페이지를 참조를 하시고요. 목차나 샘플 강의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직, 경력직, 전문직, 기술직 모두 해당이 되고요. 프로모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빨리빨리 왔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제 학생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동을 받고 정말 내 돈 주고 내 돈 주고 사서 내 돈으로 후기 남기는 내돈내산이죠. 네네네. 그렇게 다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한 2분 정도 되는데 영상이 끝나면 이제 질의응답 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 그리고 아까 지금 영상을 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영상을 틀었는데 소리가 들리나요? 진짜 들리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너무 좌절, 약간 자존감 무너지고 네. 나 안 되는구나. 너무 답답하고 근데 하고 싶고 네.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돌아요. 코칭을 고려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돼요. 되게 신기하게 되니까 아니 연락이 와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저를 한 주는 불락이 왔어요. 불락이. 네, 잘 들리시죠. 근데 제가 놓지 않은 곳에도 저도 운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도 나름 영문 이력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강의 후에 영문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그리고서 시험 삼아 몇 군데 제출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한국 주소로 레주메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거의 다 왔어요. 5통을 보냈는데 4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군데에서는 현지인을 채용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고 한 군데는 왔는데 캐나다가 아니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는 그냥 이건 연습이다 생각했던 마음이었는데 이게 이력서가 이렇게 바꾸니까 반응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버전을 여러 가지를 더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받은 다음에 느낀 점은 제가 예전에 했던 짓이 말이 안 되는 짓이었고 그거로는 될 수가 없었었구나. 그리고 그 이력서를 딱 받은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지원을 내밀었던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사이가 굉장히 극명하고요. 완성된 거를 보고 났을 때 비포 애프터가 보이잖아요. 그때 너무 다르죠. 네?
확연하게 달랐어요.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 네. 많이 깨닫고 이제 진짜 확실히 전과 후가 다른 게 진짜 아주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써진 느낌? 되게 달랐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자신의 얘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질의응답 한 10초 정도 더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들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한솔님, 레주메 과정과 커브레터 과정이 따로 있나요? 네,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문 인터뷰 과정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레주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보너스 영상으로 레퍼런스의 중요성과 그거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템플릿까지 드리고요.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보너스 영상으로 링크드인 사용법, 링크드인 작성, 이 방법을 강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만 보시면 링크드인 만드시는 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보너스 영상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영어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따로 별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는 이번에 졸업한 졸업생입니다. 인턴이나 신입 포지션에 지원하려고 하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어서 경험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왜냐면 경력이 없으니까 뭐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경력이 없으면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경력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어떤 거를 하나의 그 직무를 이렇게 모으는 경력화가 필요하지만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경험을 가지고 경력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기타, 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했던 업무들을 명시를 하시고 그것들에서 나온 성과나 성취나 이런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신 학생분이 계시거든요. 제 영상 중에 취업수사톡에 가시면 1-1 번호로 되어 있는데 1-1, 1-2번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썸네일에는 외국계 기업 선호하는 인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경력이 전혀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외국계 기업에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 또 다른 질문 보면은 레주메 사진도 이쁘게 찍어야 하나요? 이 질문 너무 잘 주셨는데 레주메 절대 사진 넣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왠지 사진을 안 넣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문 이력서는 사진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사진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델이나 이런 특별한 그 직업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사진이 들어감으로써 나를 PR을 더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넣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직원을 뽑을 때 이제 프로모터를 뽑는데, 프로모터들이 좀 마케팅 할 때 그 인물들을 좀 보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채용을 할 때는 지원하는 사람들도 자기 프로필 사진들을 막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내 그 장점이잖아요. 나를 좀 PR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절대 사진을 넣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문 이력서가 있어요. 사진 칸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넣지 않았어요. 그 국문 이력서를 읽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국문 이력서는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진이 없어요. 그럼 되게 이상해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상황이에요. 영문 이력서는 사진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이 있으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단,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경우는 사진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제 학생분들 타겟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 이런 데서는요, 사진을 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꼭 넣고 싶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넣어도 가능은 하니까 넣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볼게요. 레퍼런스 받기가 너무 힘든데 보통 누가 써주나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레퍼런스가 없으면 뭔가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신입생 같은 경우는 혹은 어떤 봉사를 활동을 했을 때 만났던 동료라든지 윗분이라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처음에 그 외국에서 취업을 도전했을 때는 외국 경험도 없고 또 레퍼런스도 없고 하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게 교수님, 영어가 가능하신 교수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역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작은 무역회사지만 그 캐나다에 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도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또 그분이 또 레퍼런스가 되셔줬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턴십을 했는데 인턴십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 보스분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네. 취업에 성공하셨던 제자분들 영어 실력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너무 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영어를 향상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이라는 제 책을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코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말 가능한데 꼭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만 혹은 유학파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 그것들을 증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영상 속에 나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요,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떨어져 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했을 때 되게 너무너무 그 차이가 큰 거 있죠. 근데 영상 속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스펙,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우리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 제가 그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그런 스펙이나 그 실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막 고스펙자 이런 분들 아닙니다. 평범한 스펙 분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유학파이신 분들, 뭐 석사 출신, 박사 출신, 그리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가 가이드라인만 좀 잘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되게 빨리 배우시고 빨리 하십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영상 속에 많이 안 나오셨어요. 너무 빨리 되시니까. 네. 그런데 영상 속에 제 유튜브 채널 속에 나오시는, 취업서적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지방대, 그리고 영어 중급 정도, 혹은 중상급 정도,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준비하시고, 배우시고, 연습하시고, 될 때까지 하시면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가격 부분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가격 문의를 이제 이메일을 넣으시면은,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몇 분 안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공백기 질문을 주셨어요. 공백기, 명시하는 게 좋은가요? 주셨는데, 제가 딱 이 주제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 그 레주메 그리고 영문 이력 팁에 가시면 딱 그 주제로 네 공백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썸네일 보시면 바로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을 볼게요. 하리님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력서. 네,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된 이유까지 이력서에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까지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커리어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분야 것이 가장 위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관련된 거고, 아까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위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커버레터나 뭐 레주메 그런 것들은 넣지 않는 거고요. 네. 네. 질문 주신 부분이 이전 직장에서 완전히 같은 업무는 아니고 비슷한 업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개발, 이전은 IT, 서비스 기획, 이것도, 그거였는데, 쓰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완전히 유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하셨거든요. 이런 고민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아까 제가 채용 공고를 보는 법 말씀드렸고요. 키워드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들을 제가, 그리고 이제 퀘스천을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아주 자세한 아까 뭐 매직 키워드, 뭐 합격의 추월차선 공식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의 답을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경력을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이 연결고리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테크니컬 스킬 같은 경우는 뭐 IT, 뭐 어떤 개발 이런 단어들이 될 수가 있어요. 소프트 스킬은 뭐냐면 내가 직무가 변해도 회사가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네고시에이션 스킬이 있다든지 그거는 뭐 직무가 바뀌어도 이렇게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터퍼스널 스킬, 대인관계 실력이 좋다는 그런 스킬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업무랑 상관없잖아요. 내가 어떤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업무 할 때도 그거를 잘했는데 B라는 업무 할 때도 쓸 수가 있잖아요. 업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사, 커리어 전환이 됐지만, 이렇게 소프트 스킬로 경력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들은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보면서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방법들, 그 노하우들은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 직급이 영향을 미치나요? 직급 같은 경우는요, 한국은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외국은 그 타이틀이라고 부르는데, 그 업무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그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걸 coordinate 한다, 그러면 coordinator. 어떤 거를 purchase 한다, 구매를 한다, 그럼 purchaser 혹은 buyer, 혹은 뭐 어떤 거를 뭐 마케팅 어떤 거를 한다, marketer, 뭐 promoter. 그 타이틀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직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주메를 쓸 때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만큼 영향이 많이 끼치지가 않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문 이력서 작성법 워크샵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영문 이력서 잘 쓰시고 최종 합격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